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줄이는 법 3부입니다. 1부에서는 부양가족 산정에 따른 생계비 산정 방법, 그리고 추가 생계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2부에서는 부양가족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도 부양가족 산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산정 또는 생계비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60세가 안 된 성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임신을 했다면 임신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 따라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와 함께 제출을 하고 주장을 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임신을 해서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하면 이게 신생아인 아기를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더 분명하고, 또 신생아인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원래 1인 가구로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그 채무자분이 있었는데 절차가 좀 길어졌어요. 이렇게 절차가 길어지면서 어느덧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 3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해서 월 변제금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채무자 소득의 70%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가 부양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채무자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걸로 보고, 따라서 채무자 1인 가구만 인정받고 생계비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니까 배우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의 70%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가 부양하는 걸로 보고 2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가 만약에 400만 원을 번다 라고 하면 채무자 소득에 비해서 130%를 초과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걸로 보고, 따라서 채무자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의 소득이 230만 원이라면 채무자 소득 200만 원에 비해서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와 배우자,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생계비는 채무자하고 미성년자 절반 부분, 즉 1.5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의 60%를 보면 1인 가구가 약 1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인 가구가 185만 원입니다. 그러면 1.5인 가구는 109만 원에서 185만 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즉 147만 원 정도를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미성년 자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이제 계산을 해서 어느 한쪽에 부양가족으로 붙여야 되는데, 보통은 그 소득이 더 많은 쪽에 그 부양가족으로 붙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줄이는 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목만 거창하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부양가족 산정에 따른 생계비의 산정, 따라서 부양가족을 최대한 확보해서 월 변제금을 줄이는 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정할 때 부양가족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원칙 중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파산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채무자 재산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최대 5년간 변제해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원칙인데, 어쨌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미납금, 이런 우선 채권이 있을 때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률을 보면 우선 이런 세금들이나 이런 우선해서 변제되는 채권들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 안에서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되고, 또 법원에 따라서는 총 변제 기간 중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채권들을 다 변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다 변제하려다 보니까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나 이런 우선 채권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